네, 안녕하세요. 차원맨 1월 12일 월요일 11시 33분 출근 인사드립니다. 바로 운행 시작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딱 준비 자세. 또 이번 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또 이제 월화수목 평범한 평일 보내고 금토일 또 3단 멀리뛰기 하는 요 일주일 스케줄 똑같죠. 지난주랑. 택시는 좀 이런 그 일상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그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항상 반복이잖아요. 똑같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할 거 하고 뭐 운동이든 뭐든 조금 하고 운행을 시작하면 새벽 밤까지 달리다가 또 지쳐 쓰러져 집에 가서 자고 또 일어나면 똑같은 패턴. 요 똑같은 패턴을 얼마나 잘 무난하게 지내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이게 일이 힘들어서 하루 쉬는 게 아니고 보통은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요런 그 고민에 빠져서 쉬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뭐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뭐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고민하고 말고 뭐 있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고. 그냥 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생각 들 때 또 잠깐 고민했다가 또 그냥 하고. 그 있잖아요. 고민 들고 뭐 해도 우선 하자. 우선 하자입니다. 뭐 월요일 됐으니까 또 운행하는 거죠. 날씨도 좋고 오늘 어제 좀 눈 많이 날려서 조금 도로가 결빙된 것도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택시들도 이제 안전운전 차원에서 영업을 쉰 분들도 조금 있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운행을 하신 상태예요. 그렇게 눈이 있는 곳이 이제 중산간 지역이나 위에만 가면 있지 시내에는 괜찮았기 때문에 특히 제주시는 거의 눈이 안 와서 많이들 운행하셨고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자, 이번 주 한 주도 또 언제나 그렇듯이 똑같이 또 시작합니다. 영상 보실 때 너무 반복되니까 좀 지루하긴 하시죠. 하지만 이게 택시예요. 이게 택시입니다. 항상 똑같은 일상 반복. 그 좀 지루하다 하면 지루한, 평범하다 하면 평범한. 하지만 택시는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게 최고라는 거. 처음에 오늘 또 월요일 또 화이팅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려라 달려 처음에 원 없이 달려가는 처음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렛츠 고! 네, 차원이고요. 오늘은 1시부터 근무하네요. 1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콜 킨지는 한 5분 정도 된 것 같고요. 5분 만에 콜이 겨우겨우 들어왔습니다. 콜이 너무 없다 생각할 때쯤 딱 들어온 것 같아요. 출근 콜인데 오늘도 콜이 안 들어와서 힘들겠구나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콜이 들어왔어요. 콜이 2km 픽업거리 2.1km. 뭐 비가맹은 어쩔 수 없습니다. 2km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1km는 좀 희망사항이고 1km 이하는 아주 가끔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예 안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잘 안 들어온다는 거. 자, 유턴 합니다. 유턴이 되는 곳이고요. 유턴하고 자, 유턴하고 손님한테 가 봅니다. 예약등도 안 켰네. 예약등 켜고, 아이고, 사고가 난 모양이네요. 사고가 나서. 여기서 공항 근처인데, 공항 옆에 있는 도두봉 가는 손님이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손님 모시고 또 시작해 봅니다. 하루를. 네, 손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에 도착하였습니다. 택시 요금 탑승 후 결제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존 카드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네. 역시 남녀가 같이 탔는데 여자가 앞에 앉고 남자가 뒤에 앉는다던가 여자가 뒤에 앉고 남자가 앞에 앉으면 예, 연인 사이가 아니죠. 예, 회사 직원, 예, 직원끼리 업무차, 예, 업무차 제주도 와서 이제 거래처 방문하는 예, 그런 영업사원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로 예, 거래처 오신 분 역시 남녀가 따로 앉으면 다 직장입니다. 네. 자, 또 달려가 봅시다. 오늘 그냥 영상 녹화한 김에 풀 영상 찍을까요? 네. 컷 없이. 네, 손님 탔을 때 음소거만 한다던가. 예. 자,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예. 뭐 찍다가 안 되면 중단하고 찍을 수 있을 때까지는 한번 풀 영상으로 예, 언제나 그렇듯. 근데 풀 영상 찍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 변수가 많아. 중간에 이런저런 예, 경우의 수가 많죠. 풀 영상 찍는 게, 하지만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도 아주 가끔은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편집된 것들, 그런 영상은 뭐 콜 들어왔을 때나 뭐 콜 잘 들어왔을 때나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상황만 딱딱 놓고 하니까 콜이 엄청 잘 들어오는 걸로 착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콜 안 들어와서 빈차로 운행할 때가 좀 많아요. 예, 사실. 예. 물론 바로바로 콜 들어오기도 하고 수락률이 높으면 비가망이라도 바로바로 콜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무리 수락률이 높고 가맹이라 할지라도 안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거든요. 손님들이 택시를 안 탈 손님이 없는 지역, 그쪽 근처에 콜 부른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콜이 올리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막 여러 콜이 넘치게 울릴 때도 있고, 또 지역마다도 많이 다르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평균적으로 손님이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만 보고 우와, 제주도에 영업 진짜 콜도 많고 정말 영업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거의 1, 2등 하거든요, 매출이. 저희 사무실에 한 100분 가까이 계시는데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집된 영상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제주도는 손님이 넘쳐나고 그러는 줄 아시는데, 제주도는요 손님이 많은 편이 아니고 또 미터 요금이 안 좋아요. 시간당 요금이 안 좋고, 야간 할증도 11시부터 시작해요. 다른 지역은 10시부터 시작하죠. 제주도는 11시부터 시작하고요. 할증도 20% 할증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중간에 슈퍼 할증 해가지고 40% 할증 시간도 있고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다 지방 도시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타 지방에서 와서 택시를 타면 택시 요금이 싸네요, 많이 안 나왔네요, 거리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8km, 19km를 달려가면 한 16,000원 밖에 안 나와요. 19km 달려가도 한 17,000원. 예.
그래서 미터 요금이 안 좋고요. 그리고 할증 시간도 제일 안 좋은 축에 속하죠. 20%밖에 없고 11시부터니까. 그다음 제주도 같은 경우에 다른 지방처럼 시외로 장거리 콜 받을 가능성도 없고요. 예. 제주도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아 보여도 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국 그 개인 택시 매출 평균 매출표를 보시면 알아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팩트. 전국 개인 택시 매출표. 뭐 24년이면 24년, 25년, 25년. 그 지역에 있는 택시, 개인 택시 분들이 매출이 다 오픈이 되거든요. 예, 협회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미터기 평균 값이, 예, 매출이 얼마냐. 이게 각 지역마다 가장 현실적인 그 매출 그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이 사실 개인 택시분하고 법인 택시분 하면 개인 택시분들이 매출이 살짝 적으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조금 적어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평균값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평균 매출이 다들 조금씩 그 법인 택시까지 더하다 보면 조금씩 더 높기는 하지만 지역마다의 차이는 딱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뭐 서울은 개인 택시 몇 대, 평균, 예, 매출 얼마, 이렇게 딱 지역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팩트가 기반이 되어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 영상 한두 분 영상을 보고 저 지역은 정말 잘 되더라 이렇게 하시면은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엄청난 오류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점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예. 지금 보세요. 얼마나 콜이 안 울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지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너무 안 울리니까 가끔 울리는 그 하나라도 잘 잡으려고. 예. 그만큼 안 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달인 것도 있고. 예. 하지만 이 유튜브 영상들은 편집이 된 영상들이니까 영상만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편집하는 게 아니고요. 오디오가 비어요.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루즈한 이제 지루한 영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자르다 보면 콜 받고 이동하고 뭐 하고 이런 영상만 녹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아무 콜도 안 들어오고 그냥 손님 찾아 막 다니는데 계속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편집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막 손님 많고 콜 금방금방 들어오고 콜 수락 많이 하는 것 같고 길손님도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그 풀 영상, 그것도 보는 것도 풀 영상 녹화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풀 영상 올리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풀 영상 올리기가 힘든 게 카피하고 영상 올리고 뭐 이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진짜 편집도 그렇고 업로드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영상 확인하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실 좀 하루 종일 근무한 풀 영상을 올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많이들 못 올리시긴 하는 건데, 저도 여러 번 시도하다가 계속 녹화가 안 된다거나 기기가 과열돼서 멈춘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풀 영상 녹화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정확한 팩트를 보시려면 풀 영상을 봐야만 정확한 그 팩트를 알 수 있겠죠. 그것도 하루만 보면은 안 되고, 솔직히 그날따라 잘 된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편차가 좀 커요. 예.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하루 영상만 보고 다 믿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 영상들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제주도가 그렇게 영업이 잘 되지 않아요. 그 매출을 보시면 알아요. 매출을. 그게 팩트예요. 평균 매출. 그리고 다른 지역 가서 근무하시는 게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지리도 낯설지 않잖아요. 이게 지리가 낯설다는 것도 엄청 커요. 저는 솔직히 서귀포, 제주시에서 같은 제주도라도 서귀포 가서 손님 이렇게 할 때는 많이 힘들어요. 이제 콜을 받아도 이게 머릿속으로 동서남북 어느 위치인지 빨리 가늠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전혀 연고가 없는 타지방에 가서 길도 하나도 모르는데 가서 시작한다는 게 뭐 불가능하진 않은데 쉬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 몇 달 동안 그 지리 익히고, 그러니까 길을 안다 모른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콜 받아서 가르고 내비 검색해서 가니까 별 차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이 아니로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그냥 콜 받고 가고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골라받을 때 같은 경우에도 가맹이면 그나마 상관이 없죠. 근데 골라받을 때라든가 어떤 길손님을 찾아갈 때라든가 이런 그 위치 파악, 딱 콜이 들어오면 이 콜은 손님이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 거를 좀 빨리 판단해야 골라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매출적인 거를 생각 안 하면 큰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영업하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막상 옮겨 보시면 좀 또 다른 힘든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막 추천하지는 않아요.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곳에서 좀 떠나서 근무하시려는 분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은 사회성 동물이다 보니까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지역에서 택시라는 직업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제 택시를 하게 됐다 하면 남의 시선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근무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주도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매출이 전국 하위권은 아니고 중간보다 약간 밑이라고 생각해요. 중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간은 안 되고요. 중간보다 약간 밑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저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는 뭐 월 매출 11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가능한 그런 곳이지만 제주도에서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물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할증 시간, 슈퍼 할증 있고 시계 계획 있고 이게 생각 외로 커요. 그 단시간 내로 막 시간당 45,000원, 5만원 이상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곳이랑 킥해봐야 35,000원, 4만원 이렇게 되는 곳이랑요 차이가 커요. 하루에 2, 3만원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한 달 60만원, 100만원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말. 근데 뭐 교통체증도 좀 싫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려고 한다, 법인택시를. 그러면 뭐 제주도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제주도가 매출에 비해서는
법인 택시들 조건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법인 택시를 하시면은요, 추가금은 100% 주는데 하세요. 100%. 예. 8대2 이런 데 말고, 예, 추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100% 추가금에 대해서 100% 주는 곳에 근무하는 게 맞다고 봐요. 뭐 근무 조건이니 뭐니, 뭐 월급이 많든 적든 간에 그냥 열심히 많이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가급 100%인 곳에서 근무하세요. 그러니까 영업을 어중간하게 하고 난 좀 쉬엄쉬엄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 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택시 요금 합정을 결제해주세요.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 아까 보니까 길에 손님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분. 네, 할머니 다른 택시가 모실 수도 있지만 제가 달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서 계시면, 네, 손님 모시고요. 네. 저는, 네, 할머님 할아버지가 계시면 무조건, 네, 우선순위입니다. 이럴 때는 콜이 들어와도 콜 수락 안 합니다. 예,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모시고, 그래서 가서 안 계실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다 보면 안 계시면은, 예, 그때는, 예, 콜 다시 기다리고, 콜만 기다리는 건 아니긴 하죠. 콜 플러스 또 길손님 찾아다니긴 해야 되지만, 지금 만약 콜이 들어왔다, 예, 수락 안 합니다. 할머니가 있는 거 확인하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콜을 못 불러요. 그래서 이 추운 날 한참 오랫동안 서 계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타고 가셨네. 아, 타고 가셨네요. 네. 그래도 빈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예, 다행히 타고 가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니, 저 앞에였나? 헷갈리네. 예, 가봅니다. 다시. 예, 사람 찾았어. 갑니다. 콜 기다리고요. 네, 저기 롯데마트 앞에서 줄대기는 안 합니다. 예, 줄대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줄대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 택시는 줄대기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콜을 받으려면은요, 좀 돌아다녀야 돼요. 네, 멈춰 있으면 콜이 들어올 확률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줄대기 해서 줄이 빨리 빠져서 손님이 먼저 태울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해보면은요, 돌아다니는 게 압도적으로 손님 모실 확률이 높아요. 예, 압도적으로. 근데 줄대기 하는 게 몸은 편하죠. 딱 세워놓고 뭐 앞차가 빠지든 말든 기다리면서, 예, 몸이 편하죠. 네. 근데 그거는 진짜 몸만 편한 거지, 줄대기 하면서 1시간 동안 차 안에 앉아 있다고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이라. 예. 근데 줄대기 해도 자기가 만족할 만큼 매출이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죠. 예,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매출도 매출이지만 성격이 안 맞아. 저는 기다리는 성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줄대기.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맞다 틀리다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성격의 문제도 커요. 근데 제가 이제 법인 택시는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는,
개인 택시는 모르겠지만 법인 택시는 좀 돌아다녀서,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는 게 크게 이제 그 가중치 자기한테 그게 없으면 안 돌아다니고 줄 서는 것도 맞는데, 그냥 매출 욕심이 있으면, 예, 욕심이 있으면 돌아다니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법인 택시라도 월에 200에 만족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 천천히 줄 서고 편안하게. 근데 사람마다 다 사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인 택시는 매출이 좀 나와야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힘이. 매출이 안 나오면 좀 힘이 좀 빠져요, 이제. 개인 택시 분들은 그런 게 좀 덜 하겠지만, 법인 택시는 약간 그 산악감이라는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콜도 없고 하니까 갑자기 어묵이 생각나네요. 바로 어묵 파는데 앞이거든요. 예.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녹화를 끕니다. 녹화 끄고, 예, 어묵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래서 풀 영상 녹화가 힘들어요. 이래서. 대신 어묵 먹고 바로 와서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네. 어우, 콜이 들어와 버리네요.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어묵은 못 먹습니다. 300m 어묵은 무슨 어묵이냐. 일이나 해라. 아, 여기요. 바로 오른쪽에 어묵 가게인데 지나치네요. 네. 예, 일하랍니다. 네. 짧은 거리. 속도를 예, 준수하세요. 일해야겠습니다. 네. 좌회전입니다. 아, 괜히 생각해버리니까 배고파지네요. 네. 아, 어묵 생각,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창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는 게, 방앗간이 없었으면은 생각이 안 났을 텐데, 예. 딱, 어묵 가게가 옆에 하필 있고, 네, 아내가 보온병에 타준 커피나 마셔야겠습니다. 딱 나가는데 커피를 타주더니 보온통에 역시 보온통에 하니까 따뜻하게 오래 가네요. 살짝, 그러니까 엄청 따뜻하진 않은데 살짝 온기가 있는 커피, 예. 식은 커피가 아니고 좀 따뜻, 제주도 말로 맨드롱 떳떳, 예. 약간 맨드롱 떳떳합니다. 자, 손님 모시러 가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여기 신제주는 확실히 낮에는 길손님보다는 콜이 좀 있고요. 예, 비율로 따지면 구제주 가면 길손님이 있고 콜은 좀 별로 없어요. 예. 목적지 부근 이게 약간 연령층이나 뭐 이런 차이 때문에, 예, 그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구제주는 확실히 어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어르신 분들이 꽤 계세요. 네. 신제주는 보통 콜로 많이들 다니세요. 예, 젊으신 분들 콜이 많고요.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네, 손님 나와 계시네요. 손님 모십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록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예, 기본 요금 거리 4,300원. 자, 또 이동해 봅시다. 아, 또 여기도 어묵 파는 데가 있는데. 문을 열었으려나. 여기는 좀 늦게 열거든요. 제가 가는 단골 빨간 오뎅. 예, 간판이 빨간 오뎅이에요. 빨간 오뎅은 5시에 열거든요. 5시에. 오후 5시에 열고. 아까 제가 가려다가 못 간 곳은, 예, 거기는 저녁에, 밤에는 안 하고, 예, 낮에 이제 좀 제일, 항상 11시 이전에 여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안 열었네요. 11시 이전에 열어서, 11시 이전에 열어서, 저녁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는 1시까지. 예, 여기는 한 3, 4시에 열어서 1시까지 하는 것 같고, 빨간 오뎅은 5시에 열어서 2시까지. 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묵 가게들 여는 시간도 다 캐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택시기사에게 겨울에 국물은 중요합니다. 아,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예, 따뜻한 국물 한 잔, 예, 좋죠. 자, 그래도 어쨌든 손님 내리고 1, 2분 안에는, 예, 이 콜 없는 시간에도 어쨌든 혹시 모르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예, 지지기 이렇게 신호 걸렸을 때는 할 게 없잖아요. 팔이 아프긴 한데, 엄청 스피드 하다면은 지지기 안 해도 상관없지만 착! 예, 그렇지 않다면 지지기를 합니다. 오래 못합니다. 팔 아파서. 자, 어느 쪽으로 할까요? 예, 끊임없이 어묵 먹으러 도전합니다. 어묵 자, 도전! 어묵 먹으러. 이번에는 어묵 먹으러 가도 콜이 안 올릴 수도 있으니까 어디를 가나 운이기 때문에, 물론 손님이 많을 것 같은 지역으로 조금이라도 가야 되긴 하지만 그건 확률일 뿐이고, 예, 운은 또 운이죠. 예. 확률을 무시하니까 운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확률적으로 나오면 운이 좋다고 안 하죠. 예. 확률을 뛰어넘는 게 운이죠. 어쨌든 어묵 먹으러 갑니다. 달려라 달려 달려 달려라 달려 달려. 아, 기지개 펴고요, 목 운동하고요, 예, 목 돌리고 기지개 한번 하고, 짠짠짠. 신호등 걸렸네요.
네, 음주 단속을 하는데, 음주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네요. 2시에. 뭐, 방송국에서도 나와서 촬영하는 것 같네요. 근데, 낮 2시에 음주단속, 아침에는 하거든요. 예. 8시, 7시 이때, 전날 먹은 술이 안 깨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음주 단속을 하는데, 지금 낮 2시인데, 점심때 반주하신 분들 찾는 건가? 그렇죠. 점심때 막걸리 한잔 하신 분들 가끔 있으니까, 네. 사실 진짜 막걸리 반잔은 안 나올 건데, 한 잔 먹으면, 한 잔 가득 먹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한 잔 가득이면. 그것도 밑에 거 잘 섞어가서 한 잔 가득이면, 예, 모릅니다. 단속될지도. 낮에 굳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먹을 거면 한 4-5잔 먹어서 운전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반잔, 한 잔 깔짝 먹었다가 음주단속 되면. 네. 택시기사야 당연히 낮에 반주로 먹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인부분들은 가끔 마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운전하는 분은 안 마셔야 되는데, 4명 타고 가서 3명 마시면 예, 반잔 먹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예, 가끔. 보통 다 안 드시긴 하지만, 낮에도 괜히 마셨다가 근데 아까 경찰만 한 10명이 있었고요. 예, 경찰차 2대에다가 막, 대대적으로 단속하네요. 네. 자, 어묵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녹화 잠깐 중지하고요. 예, 어묵 먹고 오겠습니다. 네, 어묵 먹고 오자마자, 오자마자 콜이 들어와서,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네, 어묵 먹자마자 콜이 들어와서 녹화를 못 눌렀는데, 예, 4,300원 딱 기본 요금 거리 왔고요. 또 내리자마자, 예, 10초도 안 돼가지고 또 콜이 들어오네요. 네. 약간 연계 콜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연계 콜이. 희망사항이죠. 아까 어묵 먹고 와서 누른 콜은 연계 콜이 아닙니다. 예, 연계 콜이 아니고 지금 들어온 콜이 연계 콜일 거예요. 확실치는 않지만. 잠깐만 이쪽으로 쭉 가라고. 야, 여기 골목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가라는 대로.
손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택시 요금 탑승 후 결제해 주세요.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예, 아까 손님 바로 전에 손님이 이 근처에 탑승을 하셨거든요.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예, 갔다가 다시 원대 복귀. 근데 지금 예, 언행의 말과 행동의 분리치를 보여드릴게요. 예. 왜냐, 제가 이제 그 줄대기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안 하는데 롯데마트 앞에 줄대기 하는 택시가 하나도 없으면 합니다. 네, 하나도 없으면. 특히 이렇게 콜 없는 시간에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 줄대기 하는 택시가 아무도 없으면 줄대기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콜 기다리면서 가는 거라. 자, 줄대기가 먼저일까요? 콜이 먼저일까요? 아까처럼 요쪽 상권이 있는 데서 약간 벗어나니까 콜이 놓칠 뻔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말라다가 놓칠 뻔했네요. 네, 아까 손님 내린 곳에서 약간 골목 안으로 들어간 곳이네요.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손님 내린 자리 쪽으로 갑니다. 역시 줄대기는 하지 말랍니다. 아, 그래도 그 사이에 택시 한 대가 가서 줄 섰네요. 네. 어차피 줄대기는 안 할 뻔 했습니다. 한 대도 없으면 서요. 한 대도 없으면. 물론 콜 기다리면서. 예. 줄대기 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가서 쓰는데 쓰다가도 콜이 들어오면 무조건 콜 갑니다. 그냥 줄대기가 0번이고 내가 제일 처음이에요. 혼자 있고 콜이 들어왔는데 콜이 딱 들어온 게 조금 거리가 있어도 저는 콜을 갑니다. 그냥 한 뭐 500m 1km 이 정도 돼도 네, 그냥 콜 수행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연계콜을 믿어서 그래요. 연계콜을 연속으로 들어오는 콜을 받기 위해서 예, 미리 가는 거죠. 이제 왜냐면 하나를 수행해야 다음 콜이 들어온다는 믿음 때문에 콜 위주로 갑니다. 단 어르신이 있을 경우에는 어르신이면 콜보다는 어르신 먼저 1순위 어르신 그 다음 콜.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가끔 이런 원칙을 깰 때가 많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정한 원칙이다 보니까 그때 거기에 딱 100% 맞게끔 행동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나는 무조건 그렇게 이런 건 없어요. 꼭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무슨 법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한테 이게 낫더라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경험에 의한 원칙은 세우되 또 그날 또 기분에 따라 예, 기분에 따라 하는 거죠. 또 안 그렇습니까? 기분 따라. 자, 손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도착하였습니다. 택시 요금
운행이 승인 요청 종료되었습니다. 중입니다. 승인이 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기본 요금, 예, 3연타 기본 요금. 4,300원, 4,300원, 4,300원. 하지만, 어쨌든, 콜 수락률, 수행률은 올라가고 있죠, 둘 다. 수락률도 100%, 수행률도 올라가고, 낮에 솔직히 기본 요금 띵발이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손님만 바로 픽업거리 짧고 콜만 바로바로 들어온다고 하면 기본 요금 거리가 매출 올리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픽업거리 길어버리면, 그리고 콜 대기 시간이 길면 조금 별로긴 하지만, 콜 대기 시간이 짧고 이제 픽업 거리가 짧으면 기본 요금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기 시간도 길고, 삥발의 손님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낮에는 장거리 콜이 더 좋다는 거. 왜냐, 대기 시간 픽업 거리가 없으니까요. 그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손님 많을 때는 장거리가 꼭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장거리라는 거는 손님이 없는 외곽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돌아올 때 손님 태우면 정말 좋긴 한데, 저녁엔 보통 외곽지에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빈차로 많이 와야 됩니다. 근데 제주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낮에는 외곽지 가도 그래도 손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낮에는 장거리도 괜찮습니다. 특히 야간 할증 시간에 외곽지 가면 정말 안 좋아요. 정말. 물론 신대주 로타리 쪽에서 태워서 동강이나 이렇게 중문까지 가는 거는 그나마 다시 빈차로 돌아와도 빨리 돌아오거든요. 도로가 쭉 뻗어 있고 신호등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다른 곳들은 돌아올 때 빈차니까 약간 안 좋죠. 자, 이러나 저러나 가봅니다. 자, 길소님도 찾아보고요, 콜도 기다려보고요. 뭐 있습니까? 다 기다리는 겁니다. 콜도 기다리고, 길소님도 기다리고. 길소님 있는데 앞에 빈차가 태우고 가면 할 수 없는 거고. 다 운입니다. 자, 어우, 저기 태우고 가네요, 길소님. 다 운입니다. 여기는 콜소님, 콜 불러서 대기하는 모양이네요. 한 블럭을 돌아도 콜도 안 들어오고, 길소님도 없고. 이것이 택시의 현실입니다. 1월 달이니까. 그래도 뭐 없습니다. 그냥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앞에 공사 차량, 덤프. 자, 확실히 요 가운데 요 전 아파트 이제 한마디로 손님들이 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카카오 빈 차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기까지 콜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저는 다시 신시가지, 신제주 쪽에서도 약간 신시가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신시가지도 이게 신제주도 두 개로 나눠요. 그냥 신제주, 신시가지. 이 자그만한 그 제주시에서 신제주, 구제주 나누는 것도 참, 나누어지는 것도 참 웃긴데, 요 신제주에서도 나누어져요. 네. 신제주라고 부르면 보통 요 옛날 상권이고요. 어쨌든 신제주가 술집 있는 쪽을 얘기하고, 신시가지는 여기서 약간 더 한라산 방향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쪽을 얘기하거든요. 네. 낮이니까 아파트 단지 쪽이 조금 낫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우회전 하면은 길이 막히겠네요. 천천히 아마 쓰겠죠? 그렇죠? 그래도 차가 갈 공간이 나옵니다. 다행입니다. 슝. 뭐 공간이 안 나오면 좀 늦게 직진하면 되긴 돼요. 상관은 없는데. 자, 콜 기다리면서 달려갑니다. 달려. 멈춰라, 멈춰. 달려라, 멈춰. 그래도 한라산 꼭대기가 쫙 보이네요. 앞에 오름 왼쪽으로 살짝 구름 넘어가고 있고, 눈은 그래도 많이 녹긴 녹았네요. 한라산에도 정상 쪽에만 눈이 있고, 예, 중간쯤은 눈이 다 녹았네요. 한라산에 눈이 거의 다 녹았습니다. 제가 차선을 잘못하고 있군요. 계속 우회전 직진 차선을 타니까 네, 차가 계속 막히죠. 네, 차선을 잘못 탔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어떻다? 네, 신호가 막히면 우회전 한다. 다시 돌아야겠네요. 아까 직진하는 쪽으로 콜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도 콜을 받았습니다. 역시 약간 그 중심가에서 살짝 이쪽 신시가지 쪽으로 가니까 콜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 외곽지예요. 그러니까 외곽지에서 들어오는 콜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면 네, 제가 외곽지로 가는 거죠. 네. 비가명이 어쩔 수 있습니까? 예, 좀 먼데 거 잡아야지. 가명들 옆에서 있으면 콜이 안 들어오겠죠. 약간은 중심부에서 벗어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벗어나면 안 되고요. 네. 신호가 금방 켜집니다. 그래도 네, 신호 켜졌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래도 기본거리 콜은 아니에요. 한 1.6km 갔는데 기본거리 가는 거면 조금 허무하기도 하죠. 네. 근데 물론
기본 거리 가도 거기에 콜손님만 있다면, 아니면 길손님이라도 있으면 나쁘진 않은데, 예를 들어 외곽지 쪽으로 픽업을 갔는데 더 외곽지로 가는 그런 경우가 제일 안 좋긴 하죠. 예. 손이 없는 곳에 가서 겨우 하나 모셨는데 더 외곽지로 가버려. 그러면 더 손이 없는 곳으로 가는 요금은 얼마 안 나오고, 네. 그것도 운이죠. 예. 운입니다. 그런 콜을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닌데 들어온 콜 빨리 누르다 보니까 아이 마음에 안 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콜이네. 어쩔 수 없습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500m 좌회전입니다. 아 근데 아까 저기서 그냥 근데 직진해도 되는 좌회전 해가지고 쭉 가도 되는 곳이긴 한데 가끔 손님이 그 큰 길 쪽에 꼭 안 서서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비대로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 끝은 아니고 끝 가기 약간 전에 이렇게 기다리시면 어쩔 수 없이 내비 따라 가야 그쪽에서 손님을 태울 수 있죠. 가끔은 손님이 전화 와서 아 거기서 그냥 좌회전해서 큰 길에서 저희가 기다릴게요 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하면 본인도 조금이라도 택시를 더 빨리 탈 수 있고 시간이 절약되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갑니다.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큰 길 큰 길 사거리 가기 약간 전에 또 골목길이 있어요. 예, 그곳에서 콜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손님은 큰 길 쪽에 서 계실 수도 있고 그냥 골목길에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봐봅시다. 어디 계신가요? 딱 골목길에 서 계시네요. 예. 여기 서 계시면 큰 길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택시 요금 삭제 후 결제해주세요.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현금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처리되었습니다.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자, 여기는 용담 해안도로여서 콜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를 돌릴 수 있는 구역에 가서 차를 돌려서 다시 시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콜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기다리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고 차를 이쪽에서 돌려보겠습니다.
운행한 지는 한 2시간 조금 넘었고요. 매출은 4만원 조금 넘었고요. 시간당 한 2만원. 평일 낮에 그냥 2만원만 해도 다행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빠져나갑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달려라 달려 달려 달려라 달려 달려 달려갑니다. 운행이 좀 밋밋하죠. 원래 그렇습니다. 택시라는 게 평범하고 잔잔하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스펙타클한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죠. 벌어지면 안 됩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전방에 연속으로 자, 구제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는 계속 신제주 쪽에서 운행을 했고요. 자, 이제는 구제주 쪽에서 카카오티 오 자동 일지코를 수락하였습니다. 네, 놓칠 뻔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서해안로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500m 좌회전. 네, 멍 때리고 있다가 놓칠 뻔했어요.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네, 콜이 가까운 데서 울렸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이쪽에서 해야 될까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목적지에 운행이 도착하였습니다. 택시 종료되었습니다. 요금 확정 미터기 후 요금을 결제해 기사 주세요. 앱에 입력해 주세요.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네, 12,600원 달려왔고요. 기존 카드 결제와 좋습니다. 여기는 삼양. 예. 자, 다시 화북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콜이 들어오기 조금 힘든 지역이니까 화북 쪽으로 가면서 콜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련입니다. 도련. 네, 도련. 그리고 이렇게 풀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사운드도 계속 빌 수도 있고 좀 무리하고 심심하죠. 그래서 뭐 주제를 하나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원맨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법인택시에 근무하고 있는 1년이 안 된 초보 택시기사입니다. 제주도에서 법인택시 회사에 이제 한 10개월 좀 넘은 초보 택시기사고요. 이 초보 택시기사가 이야기하는 연매출 1억의 비법. 초보가 얘기하는 그런 매출이라 좀 베테랑 분들이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1년을 해보니까 이제 경험으로 1년을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연매출을 1억 원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매출 1억 원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쨌든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연매출 1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이라던가 이런 자기 관리, 이제 뭐 아프지 말아야 되고요. 건강하게 자기가 컨디션 조절하면서 근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려면 우선은 이게 아무리 앉아서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1년 내내 꾸준히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운동이 왜 중요하냐, 건강만 하면 안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직업 특성상 감기 걸리거나 이런 데 노출이 아무래도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타면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하루 종일 접촉하다 보면 이 바이러스, 아무리 환기를 자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운행하는 동안에서는 이제 바이러스에 같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신체 리듬이 좋은 상태라야만 이제 감기라던가 다른 잔병치를 안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비결 건강입니다. 운동을 포함한 건강이 첫 번째 비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안전운전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매출을 쫓다가 이제 바쁘게 운전하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안전운전, 방어운전에 소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되더라도 운행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뭐 맡기던가 갔다 왔다 하다 보면. 그래서 방어운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운전입니다. 무사고 사고가 없는 안전운전이고, 그리고 꼭 차대차 사고만이 아니고 승객이 내릴 때 내리는 방향으로 오토바이가 인도와 차 사이를 지나가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래서 승객이 하차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승객이 완전히 내리거나 아니면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콜이 들어왔다고 빠르게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승객이 내리고 문을 닫은 걸 확인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 1, 2, 3초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세면서, 하나는 오른쪽, 둘은 왼쪽, 다시 왼쪽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출발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그런 승하차시 발생하는 사고를 조금은 그래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연 매출 1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손님이 있든 없든 하루 자기가 정한 시간에 꾸준히 나와서, 그리고 한 달 내내 꾸준하게, 또는 1년 내내 꾸준하게 안 쉬고 달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정한 그런 스케줄, 뭐 열흘에 한 번은 나는 쉰다 이렇게 했으면 그 쉬는 시간도 뭐 꼭 하루 종일 쉬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자신이 충분히 쉬었으면 그날도 뭐 운행을 조금이라도 해둔다던가, 어쨌든 자신이 가능하다면, 컨디션이 허락한다면 쉬는 시간을 좀 가지되, 거기에, 왜냐면 사람이 쉬다가 보면 조금 더 쉬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관리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또 네 번째는, 세 번째랑 좀 결부되는 거긴 하는데, 금주와 금연입니다. 금주와 금연. 사실 술이라는 게 먹으면 몸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해소될 수 있지만, 몸에는 오히려 이제 더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왜냐면은 피로라는 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해독하는 그런 작용에 그런 에너지를 쏟다 보면, 운행으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나 몸의 그런 회복력을 써야 되는 그 에너지가 술을 해독하는 데 쓰다 보면 이 신체적인 회복력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할 수가 있고, 수면도 충분한 수면을 못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주가 정말 중요하고요. 뭐 한 달 내내 마시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쉴 때는 마실 수도 있지만 적정한 금주와, 그리고 퇴근 후에 맥주 한 캔, 맥주 두 캔 마시는 게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게 뭐 조금 마시고 자는 게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밥 한 끼에 먹을 때 반주 정도, 반잔, 소주 반잔은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엔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금연이 솔직히 택시라는 직업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차 밖에서 피고 온다 하더라도 타면은 승객분들이 그 냄새가 남아있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손님이 타더라도, 손님이 택시 기다리면서 담배 피다가 택시가 보이면 담배를 끄고 차량에 탑승하시잖아요. 그래도 그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근데 이 담배 한 대 피고, 한 2대 피고, 3대 피고, 하루에 한 5대, 6대 피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는 큽니다. 하루에 5분씩 5가치만 해도요, 30분. 한 달이면은 30만원 매출의 차이가 나요. 요 5분. 10가치를 피면 5분씩 10번이면 50분. 이러면 한 달에 60만원 차이가 납니다. 결코 작지 않은 금액에, 건강도 건강이지만 그 잠깐 시간에도 매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승객에게 친절함. 승객에게 친절함이에요. 이게 친절한 거랑 뭐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지만 상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친절하게
대하고 하면 승객이 하차하거나 이럴 때 요금을 결제하거나 이런 트러블이 덜 생겨요. 근데 친절하지 않을 경우 술 드신 손님한테 예, 약간 트러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친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승객하고 마찰을 빚어 가지고, 예를 들어 승객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 오고 이러면은 또 10분, 20분, 30분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자존심이나 어떤 기분 나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승객하고 어떤 말싸움이든 어떤 트러블을 해봐야 금전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다시 만나지 않기 눌러서 평생 다시 안 볼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친절함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 트러블 안 일어나서 내 시간을 오롯이 근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친절할 필요도 있다.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친절해야 되겠지만, 그런 매출에 도움을 위해서라도 친절함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선은 연매출 1억. 사실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잘 된 사람은 어떤 절실함이 없더라도 그렇게 매출을 올릴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금전적인 절실함이 좀 있어야, 이 성실함이 절실함에서 오는 건지, 성실함 때문에 매출을 오르는 건지는 중요치 않아요. 닭이냐 달걀이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쨌든 절실함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가끔 개인 택시 사장님들 중에서 대출을 받고 어느 정도는 받고 택시 번호판을 사가지고 근무하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그런 대출 갚을 게 있어야 절실해서 운행을 더 하지, 그런 대출도 아예 없으면 운행을 쉬엄쉬엄 하게 된다. 그래서 대출을 좀 안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맞고 틀림을 떠나서 어떤 매출에 도전함에 있어서는 약간 절실한 마음이 좀 더, 그런,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절실함이 안전운전을 방해할 정도로 되면 안 돼요. 절실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과하게 운전하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예요. 사고 나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길에 손님이 없고 지금처럼 저처럼도 콜이 울리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근무하는 거예요. 손님이 없다고 휴식하거나 집에 들어가고 퇴근해 버리지 마시고,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은 손님이 있든 없든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손님도 생기고 매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게 절실함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런 꾸준함, 절실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근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12시간이나 13시간 정도 꾸준하게 근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떤 주변 환경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신이 하루 12시간, 12시간, 13시간 꾸준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거는 가정적인 안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주변 환경의 영향을 거의 안 받긴 하지만,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 내의 어떤 시간을 그래도 자기가 충분히 근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게 근무 시간을 꾸준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12시간, 13시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루에 6시간이든 7시간이든 자기가 잠자는 시간을 꾸준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이 12시간, 13시간 근무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더라도 마지막 목표 매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이 모든 거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자신이 하루에 목표 매출을 25만 원으로 설정을 해 놔두면 절대 1년에 1억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5만 원씩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25만 원씩 30일이면 딱 750만 원 매출밖에 안 되거든요. 750만 원씩 12달을 근무하더라도 1억은 될 수 없습니다. 1억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매출 목표를 약 30만 원을 잡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일하면 한 달 매출이 900만 원이 되니까 1년이면 1억 약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도 안 쉬고 매일 365일 일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다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하면은요, 자동 결제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우선은 지로 이동해 주세요. 하루 목표로 30만 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3만 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러면은 열흘 동안에 300이 기본 매출이지만 한 330만 원을, 만약에 열흘 동안 330만 원을 매출을 올렸다면은 하루를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어놓고 메꾸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초과 달성을, 목표보다 초과 달성을 해두면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3일을 쉬어도 900만 원이나 매출이 가능해요. 그럼 하루에 3만 원씩 계속 할 수 있느냐?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315만 원을 달성을 했다. 그럼 다음날 하루 종일 쉬는 게 아니고 낮에 쉬든 밤에 쉬든 반나절만 쉬는 거예요. 반차. 직장 생활 때 하던 그 반차를 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꼭 쉬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쉬는 시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반차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딱 정하고 근무하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내내 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 자신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연매출 1억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해보니까 가능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1년에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27만 한 4천 원 정도를 하면 돼요. 27만 4천 원을 하면 되지만 왜 제가 30만 원 목표를 잡냐 하면은 하다 보면 어떻게 근무를 못하는 날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30만 원씩 한 달 내내 근무를 해서 900만 원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31일까지 있는 달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3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목표로 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통 1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나 기본적인 매출을 한 3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던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뭐 한 33만 원에서 36만 원 이렇게 매출이 좀 높게 발생하는 그 요일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이제 평일날 목표가 30만 원이다 하더라도 뭐 한 28만 원, 27만 원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만회가 돼요. 하지만 평일날도 되도록이면 이제 오늘은 평일이니까 한 23만 원, 24만 원만 하고 나중에 주말에 채워야지 하면 그거는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힘들 수가 있어서 해보시면 약간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최대한 30만 원은 못하더라도 28만 원, 29만 원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씩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꾸준하게 해야만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연매출 1억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종합해 보면, 네,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과 운동, 예, 그리고 성실남, 네, 금주, 금연 등 성실하고 절제되고, 예, 그런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예, 안전운전, 무사고를 통한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세, 이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하루 평균 매출 약 30만원 정도를 달성하면서 휴식은 최소화, 한 달에 한 2회 내지 3회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는 요 정도의 그런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연 매출 1억 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는 건강이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많은 매출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예,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 할 수 있는 그 최상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연매출 1억을 여러분 모두도 한번 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번 노력하고 도전해보는, 꼭 목표를 이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전 자체도, 예, 의미 있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초보이고 아직 1년도 안 된, 예, 초보 택시 유튜버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매출 1억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 건강, 안전운전, 꾸준한 목표 매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지 않을까, 예, 생각하면서, 예, 오늘의 짧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로 원 없이 달리는 남자 차원맨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요렇게 일상 영상 찍으면서, 예, 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멘트 한번 남겨봤고요. 손님인가? 손님이 아니군요. 아, 손님이네요. 노영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상 운행을 하면서 컨텐츠 영상도 함께 녹화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한 다음에 이 부분만 잘라서 또 자막 넣고 그렇게 해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평일날 좀 근무 시간 좀 늘리더라도 한 매출 30만원 가까이 해 놔두면은요, 확실히 주말에 이제 좀 매출 올리고 하다 보면 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딱 쉴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사실 지난주 토요일도 제가 근무를 안 했거든요. 저녁에. 지난주 토요일 저녁은 근무를 안 했어요. 이제 낮부터 근무해서 저녁 시간 되니까 이제 와이프가 저녁에 맥주 한잔 같이 하자고 해서, 토요일이고 손님 많은 시간이죠. 딱 저녁 시간. 하지만, 예, 와이프랑 같이 저녁에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택시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쨌든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제 택시라는 직업을 선택한 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집안에 누가 이제 필요로 할 때, 아니면 또 같이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할 때, 쉬어서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요런 게 꼭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없는 뭐 평일날 그렇다고 평일날 딱 하는 것보단 사람이 딱 그때 쉬고 싶을 때 또는 누군가 함께 하고 싶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 뭐 며칠 후에나 며칠 전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토요일 전까지 그래도 나름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해놨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근무를 안 해도 총 매출에 크게 차이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뽑아 봤거든요. 11일 어제까지가 11일이잖아요. 그러면 11일 동안 30만원씩 11일 동안 꾸준히 했다고 하면은 매출이 딱 330만원이에요. 330만원이지만 토요일날 저녁에 쉬었거든요. 그래도 323만원 정도, 한 7만원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안 났거든요. 그 이유는 그 전에 해 놔뒀던 게 있기 때문에, 뭐 7만원이면은, 또, 오늘 내일 조금씩 하면 또, 이제, 그, 마이너스 된 부분을 또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매출만큼만 30만원씩 꾸준히 해놔서 그 이상 안 하고 딱 평균 30만원만 했었으면 좀 하루 쉬거나 하면 이제 타격이 좀 있죠. 하지만 꾸준히 어느 정도 만원씩 2만원씩이라도 자신이 그 평균으로 갖는 그런 매출보다 조금이라도 더 해놔두면 아무래도 쉴 때 좀 마음적인 여유가 있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거랑 매출보다도 한참 못하게 매출이 안 좋은데 막상 쉬려고 하면 좀 쉬어도 좀 불안하면서 쉴 수도 있잖아요. 마음가짐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조금 더 열심히 해 놔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또 제가 쉬고 싶을 때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 매출 평균 900만원 보다는 연 매출 1억이 약간은 금액이 작아요. 월 매출 900만원씩 1년을 하면 1억 800인가 아마 그렇게 되거든요. 맞죠? 9천 더하기 298 1800 딱 하면 1억 800. 그래서 왜냐면 한 달에 한 80만원 90만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월로 따지면. 그래서 저도 사실 월에 평균 900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평균 900은 월 평균 900은 힘들고 연매출 1억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연매출 1억. 800만원씩 12개월을 하면 9,600. 9,600. 그쵸. 그럼 한 달에 평균 한 820, 830 이 정도 하면은 연매출이면 연에 1억 정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월 매출 900은 좀 무리다 하시는 분들도 월 매출 한 800 정도는 남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얘가 또 뭐가 울렸지? 광고. 카카오 티가 아니고 카카오 그 내비게이션 뭐 렌트카 만원 할인 쿠폰 알린 소리였네요. 아무튼 800 정도 이상만 하면 연매출 1억 가까이 되는 거니까 평균 820, 830도 한번 도전해 볼 만은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택시 분들도 연매출 1억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꽤 계세요. 제주도에도 연매출 1억 넘는 개인 택시 사장님들이 한
세 분인가 다섯 분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1억 넘는 분들이. 원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인 택시도 아마 1억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카카오 가맹분들은 매출이 조금 더 높거든요. 비가맹보다. 한 달에 그래도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매출이 높을 거예요. 카카오 가맹하시면. 그래서 아마 저희 회사는 좀 비가맹이라서 매출이 조금 다른 회사보다도 낮을 수는 있고, 어쨌든 같은 매출이면 비가맹이 가져가는 돈은 더 많긴 많을 거예요. 근데 가맹 수수료나 가맹비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근무나 매출이나가 편하고 매출도 높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이 아마 낫긴 낫습니다. 근데 가맹이 낫다고 하면서 너는 왜 회사를 안 옮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는데, 사실 매출이 순이익이 한 달에 한 30만원 50만원이 더 순수익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회사를 옮기는 거는 약간 그거는 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이나 순수익은 높아도 이것저것 자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 어떤 형태에 따라, 근무 형태라던가 어떤 그런 회사마다 조건이라던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회사에 불만이 없으면 매출이나 순수익이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차이 나면 아무리 형태가 좋아도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돈을 많이 못 벌면 바꾸는 게 맞지만, 크게 차이 안 나면 저는 카카오 비가맹인 거 빼고는 다 마음에 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든지 다 마음에 들어요. 어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사고 났을 때 처리가 좀 미흡하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아직까지 사고 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뒤 차 오네. 좀 이따 가야겠다. 차선을 바꾸려고 했더니 차가 나와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불만인 사항이 하나도 없고 딱 하나, 비가맹. 우리 회사도 가맹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근데 가맹이었던 회사가 비가맹으로 바뀐 건 몰라도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비가맹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저희 회사가 추가급 100% 지급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그냥 갔어요. 지인 소개로 간 거라 그냥 추가금 분배가 다들 8대2가 대부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주도는 추가금 100%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지식이 없을 때 그냥 회사에 입사한 거라, 입사해 보니까 추가금 100% 지급하고 있고 하니까 더 마음에 들었죠, 이제. 그리고 한 1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그리고 비가맹이라도 제가 나름대로 유튜브 보면서 택시를 하기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 들은 대로 처음에 올수락 해가지고 한 석 달 이상 올수락하고, 지금도 골라받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 수락률은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수락률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수행률, 수행률은, 수행 건수죠. 수행 건수는 많이 하기 때문에 적어도 수행 건수는 남들하고 막 뒤처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저 근무하신 거 보면 콜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들어오지도 또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비가맹이라도 크게 예, 근무하는데 무리 가거나 매출에 막 힘들거나 이러진 않아서 단지 예, 가맹도 경험해 보고 싶은 거죠 이제. 내가 해봐야 뭐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가맹을 해봤더니 정말로 콜이 많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가맹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예,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해보고 싶은 거지. 가맹하면 또 콜 거리가 짧으니까 운행이 뭐 좀 편안한 것도 있겠지만, 피크 시간에 어떤 좀 말 그대로 똥콜 처리하는 그런 것도 뭐 장단점이 있긴 있겠죠. 그래도 뭐 비가맹은 솔직히 피크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똥콜 처리 많이 하잖아요. 수시로 똥콜 처리하는데 뭐. 비가맹은, 가맹분들은 그런 똥콜 처리를 안 하다가 가끔 처리하면 이거 뭐지 하는 거고, 저희 비가맹은 뭐 항상 늘상 일상인데 뭐 안 그런가요? 아무튼 뭐 제가 개인 택시면 어쨌든 가맹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 택시면. 어차피 하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비가맹으로 다시 탈퇴해도 되니까. 근데 제가 비가맹을 해봐서 가맹을 하는 걸, 개인 택시 하면 예를 들어 가맹을 할 수도 있긴 있는 거지만, 뭐, 저는 그래도 가맹이 낫지 않을까는 생각합니다. 비가맹 법인 택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나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다 각자의 현실에 맞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있습니까? 달려라 달려 차원맨 길소님 한번 모셨더니 예, 콜이 끊겼습니다. 아 근데 아까 콜 한번 들어왔는데 콜 취소를 당했는데 저기 원래 콜 취소 당하면 콜을 주는데 콜을 안 주네요. 콜이 없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상 운행은 쭉쭉 이어집니다. 네. 오늘 사실 영상 녹화에 대해서 좀 이랬다 저랬다 한 것 같아요. 예. 풀 영상 남기려고 하다가 뭐 끊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매출 1억 원 돌파를 위한 컨텐츠 영상 녹화도 했다가 이제 와서는 또 녹화 끄고 저녁에 뵐게요 막 이런 생각 했다가 예, 갈 때와 같은 마음입니다. 갈 때와 같은 마음. 아니면 저녁을 먹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콜이 안 들어오니까 예, 밥을 먹으러 갈까 이런 생각도. 근데 사실 콜 안 들어온 지 좀 되긴 했어요. 그죠? 제가 지금 두 블럭을 빙글 돌고 지금 또 이쪽까지 왔는데 길에도 손님이 없고 콜도 안 들어오고, 다시 또 어묵집 지나가고 있고. 1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후면 번호판을 단속하는 중입니다. 자, 또 어묵집 지나갑니다. 어묵집.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묵집을 예,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갑니다. 네. 자, 콜이 안 들어오네요. 자, 빨간 오뎅을 가겠습니다. 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느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매콤한 빨간 오뎅 먹으러 갑니다. 빨간 오뎅. 약 3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5시면 문 열거든요. 한 1시인가 2시부터 나와서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시 다 돼가면은 열어요. 지금 좀 문을 열었을 겁니다. 네. 자, 빨간 오뎅 먹으러 가봅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사용하세요. 어제는 일요일이어서 오뎅, 빨간 오뎅, 간판이 빨간 오뎅이에요. 빨간 오뎅.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어제는 문을 안 여시고요. 예, 오늘은 문을 엽니다. 자, 정말 딱 그 떡꼬치. 어이구. 과속 자동 방지턱이 결제 있습니다.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예, 승객 위치로 못 이동해 먹겠네요. 네, 못 먹습니다. 예, 약간 장거리 콜이네요. 가담국수 하기점. 아, 장거리는 아니네. 하기네. 6km. 자, 바로 앞에서 잡혔거든요. 예, 피각거리 100m. 우회전하세요. 하기 가는 콜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묵 먹으러 가다가 못 갑니다. 네, 손님 모십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리되었습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기는 하기. 진행됩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예, 하기까지 왔고, 오늘 한 지금 4시간 좀 넘게 근무를 했는데 매출은 좋습니다. 9만원 넘었고요. 4시간에 4시간 좀 넘었는데 9만원이면 좋습니다. 시간당 2만원만 넘으면 평일날은 좋습니다. 좋고요. 자, 하기 5시 20분 이제 슬슬 이제 차가 약간 정체되는 시간이네요. 자, 길손님 플러스 콜 노리면서 계속 달려봅니다. 달려가 봅시다. 네, 현재 시각은 1시 58분. 예, 이제 퇴근을 하고요. 오늘도 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딱 13시간, 예, 딱 13시간 근무했고요. 오늘 상당히 운행하는 데 있어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운행을 했던 것 같고, 월요일인데 뭐 힘들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들었고요. 콜이 좀 적긴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45분의 손님을 모셨는데 그 중에 카카오 콜을 한 35분, 그리고 길손님 10분, 길손님 좀 많이 했죠. 예, 길손님 한 10분 정도 모셨고요. 아무래도 연계 콜이 단속 구간입니다. 잘 안 돼서, 예, 콜이 좀 비는 구간이 많아서 할 수 없이 길손님을 좀 많이 모셨고, 그래도 길손님들이 운 좋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예, 이제 45분의 승객을 모셨죠. 좀 많이 모셨죠. 대신, 예, 장거리가 없어가지고, 예, 매출은 많이 못했어요. 그 숫자에 비해서. 예, 45분을 모셨으면 매출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딱 32만원. 예, 그래도, 예, 운행 횟수에 비해서는 매출이 적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월요일 날 13시간 근무하고, 이제 32만원이면, 예,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나름 선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평일이니까. 어쨌든 평일날은 30만원 근처, 약 28만원, 29만원만 해도 다행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30만원은 넘었으니까, 그래도 1월달 치고는 무난하게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언제나 그렇듯 지금 손님이 한 2시 정도 돼도 좀 있을 것 같아도, 예, 아까 한 1시 50분에 마지막 손님 내려다 드리고, 예,
예약도, 빈차등도 끄고, 콜도 끄고 해가지고 이제 퇴근해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화이팅 하는 차업맨, 오늘도 신나게 달렸고요. 내일도 또 열심히 재밌게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